아유, 예. 아유 멋있다.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백 선생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야 멋있다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아유 멋있다. 벌써 드라마 톤으로 얘기해 주니까 네, 좋네요. 안녕하십니까. 예. 자,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중증외상센터로 다시 한번 월클 배우로 돌아온 우리 주지현 씨입니다. 예. 그래서 중증외상센터로 말 그대로 이제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. 이야, 진짜. 아니 좀 요즘 얼마나 좋으십니까? 요즘 뭐 유퀴즈 나왔잖아요. 그래요. 예. 사실 드라마도 대박입니다만 주준 씨 연기가 진짜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른 분들도 물론 그렇고 내용도 너무 그렇지만 야 연기 그런 네. 얘기가 있었어요. 이제 주지훈 씨가 하는 연기를 보고 네. 만약에 이 역할을 뭐 다른 배우가 한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해 보잖아요. 답이 없다가 나왔어요.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진짜 주지훈 씨하고 찰떡이에요. 감사합니다. 또 근데 사실 또 뭐 누가 하려면 하긴 하겠죠. 그렇겠죠. 맞는 뭐, 얘기예요. 네. 그렇지. 맞는 얘기긴 해. 그럼에도 정말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. 중증외상센터는 한국 메디컬 드라마의 새 역사를 썼다고 네네. 할 정도로 우리가 기존의 메디컬과는 조금 좀 다른 결의 어떤 드라마였어요. 이게 좀 히어로물 같기도 하고 처음 대본 받았을 때 좀 어땠습니까? 처음 대본 받았을 때는 제가 만화 원작의 이 영상물을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. 맞아요. 네. 궁도 그러네요. 궁, 앤티크, 뭐 킹덤도 사실은 만화 원작이죠. 네. 맞아요. 그리고 뭐 조명가게도 만화 원작. 최근에 조명가게도 네. 그렇죠. 신과 함께. 신과 함께도 아, 많네. 맞아. 그러니까 만화로 보는 것을 영상으로 옮겼을 때 만화니까 가능한데 만화는 이제 한 프레임이고 이걸 이제 24프레임으로 돌리면 이제 동영상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이제 저희가 23프레임을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 작업이라 그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.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만화는 아니면 소설은 그 글로 관객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. 그래요. 그래서 그 설명이 많아요. 그렇죠. 묘사를 많이. 예, 해요. 네. 근데 이제 이걸 영상으로 옮겼을 때 그걸 그대로 해버리면 이제 역전합이 많이 돼요. 같은 말 동어 반복이 되게 많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쫙 했다 빵 하기 전에 이 빵의 전조가 너무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수가 이제 예, 보이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는 과정을 일단 초반에는 저랑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했고 나중에는 저희 후배들이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이 시대가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화, 드라마 그 중간에 이제 저는 일부러 워딩을 시리즈라고 불러요. 안 헷갈리려고. 왜냐면 지금 저희가 영화 감독님이랑 영화 스탭들이에요. 근데 극본은 이제 드라마 극본이고,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딱 모아서 만들려고 한 게 이제 첫 번째 시도가 거의 킹덤이었고. 예.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언어가 달라서 이거 두 개를 좀 이렇게 섞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보니까 그 지훈 씨가 작품을 위해서 투자자, 그 제작사 설득하고 배우들과 7, 8시간씩 회의하고 캐릭터 설정, 뭐 씬마다 아이디어 회의 무지하게 했다고 그래요. 여기 뭐 좀 투자를 좀 했어요? 그랬어야 하는데 아이고 이거 했으면은 아이고, 이거 조금. 그냥 저를 회의에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죠. 저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 중증외상센터 과장님, 뭐 간호사분들이 네. 늘 상주를 하시면서 네. 어떤 씬에 대한 해석, 뭐 이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요. 왜냐면 이게 저희가 글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스킬이에요. 뭐 예를 들면 심장 파열, 아니면 머리 뇌압을 낮춰야 된다. 그러면 머리에 요만한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. 그리고 심장은 요만큼 이제 찢어지면 거의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. 이 극이잖아요, 실제가. 다큐멘터리가 아니라. 이 수술을 되게 빨리 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대단한 건데 그래요. 그러니까 스펙타클이 없잖아요. 뭘 이렇게 막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없죠. 네, 막 네. 마이크 되게 세심하게 막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되니까 좀 극적 허용으로 뭐 예를 들면 피가 좀 튀어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만큼이 튀면 현장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러면 사람이 죽는 거다. 이건 너무 거짓말이다. 그 수위나 예, 여러 가지. 예, 근데 저희는 극인이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무슨 말인지 예, 알겠네. 예, 그런 것들이 계속 근데 정답이 없으니까 회의하고 찍어놓고 모니터로 확인하고 거의 뭐 멱살 잡기 직전까지 막 회의를 하면서 그 정도였어요. 다 같이 열정적으로 막 치열하게. 네, 의견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저게 말이 돼라기보다
어떤 카타르시스로 싹 지나가는 맞아요. 느낌이 있어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. 네.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판타지 같은 네, 네, 느낌이 오히려 좀 시원하게 보는 네, 입장에서 아 진짜. 현실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런 일이. 예. 통쾌했어요. 너무 통쾌했어요. 네. 이 배우들과의 또 어떤 호흡이라든가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? 저희 팀 중증외상 팀은 뭐 정말 제가 저보다 한참 후배들인데 진짜 감사해요. 그렇게 뭐랄까 저희가 스터디했거든요. 그러니까 리딩이 아니고 감독님도 워낙에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뭘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첫날 모여가지고 저랑 감독님 되게 친해요. 그래서 일부러 한번 보여줬어요. 이렇게 쇼하듯이 또 우리끼리 짜놓고 리허설 하듯이. 예, 막 얘기를 해서 연기를 보여준 게 아니라 대화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.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의견을 내면 너무 신인 배우처럼 보이나? 아니면 너무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창피한가? 이런 거 없다. 우리 그냥 대학교 스터디 하듯이 해보자 해가지고 한 번 모이면 이제 짧게는 7시간, 길게는 한 12시간씩 이렇게.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. 이제 친구들도 뭐랄까 누가 말하고 듣고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. 그냥 정말 가감 없이 의견 내고 뭐랄까 팀이 모여서 한 시간씩 정말 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씬에 10점이 나와야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건 그거잖아요. 제일 눈에 보이는 제가 10점을 딱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번에는 내가 3을 할 테니까 세호가 한 4를 하고 그러면 형님이 한 3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8부작을 다 했어요 같이. 네. 아니 이게 저 마취과 박경원 선생의 장발도 주지훈 씨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요. 뭐 예를 들면 경원으로 얘기하면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마취과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막 액티브하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. 활동적인 막 그게 없어서 뭐가 있을까 이 친구의 매력적으로 이 캐릭터가 다가갈 수 있는데 막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 기르고 그리고 첫 등장한 장면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과묵한 친구를 해라. 그래서 저 나중에 보면 경비행기 타는 씬이 있는데 이렇게 호흡상 잘려 나갔는데 모두가 공중에 막 떠서 막 하고 있는데 경원이만 뜨질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캐릭터잖아요. 혼자서 이렇게 여기 난간을 꽉 힘으로 붙잡고 그런 장면도 재밌었고 웃긴 얘기는 아닌데 외식 나가는 씬 있잖아요. 거기서 영호가 달려오다가 자빠져가지고 정강이에서 피를 줄줄 흘렸어요. 얼른 응급처치하고 찍은 거예요. 헬기 레펠 할 때도 그 레펠이 이렇게 상반신을 다 하거든요. 근데 정확히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어딘가가 염증이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, 영호가. 그 상태에서 이제 애가 안 아프다고 할 수 있다는데 아프지. 그래서 그런 장면도 생각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. 이게 뭐 이제 지훈 씨가 현장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. 편하게 하자. 편하게 하자. 근데 이게 이제 후배들 입장에서는 그래요. 그 뭐 또 사실 편하게 하지만 그게 할 수 있는 선이란 게 있거든요. 주지훈 씨는 사실 좀 어려워요. 예. 주지훈 씨는 좀 어떤 좀 선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애들이 콧방귀를 끼겠지만 눈치를 엄청 보죠. 아 그렇죠. 아시잖아요.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조차 부담일 수 부담일 수 있으니까 있어. 그래요. 점심시간에 저는 촬영할 때 지금까지 대부분 그랬어요. 감독님들이랑 점심을 같이 먹어요. 그래요. 그 1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밥 먹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오전에 찍었던 씬 또 얘기 나오고 이따 찍을 거 뭐 그렇게 조금 나오거든요. 그게 당연히 감독님은 좋아하죠. 저도 그걸 좋아하는 애인데 이제 아이들한테 점심을 먹자고 물어보기가 그러니까 앉아서 막 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밥 차 있는 밥을 갖다 먹는다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뭐 특식을 할 때가 있어요. 뭐 부대찌개나 순댓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 세트니까 미리 나가서 사와야 돼요. 근데 야 너희들 밥 먹을래? 라고 하면 혹시 안 먹고 싶은데 그렇지. 나 때문에. 자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그러자고 안 물어보자니 저 부대찌개 3인분 돈 아까워서 그렇지. 아까 좀 나타서 지만 먹으려고. 그러니까. 지만 먹으려고. 그러니까 이게 매일 고민인 거야. 이걸 말을 할까 말까. 그게 있어. 그 약간 딜레마가 있어. 네, 그럼요. 근데 그 있어. 왜냐면 쟤네를 먹이려면 쟤네 인분을 사와야 돼. 그래. 쟤 사비로 하는 거예요. 아이,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닌데. 근데 만약에 안 먹는다 그러면 버려야 되니까 음식을. 그러니까 미리 그렇다고 여유 있게 올 수도 없고 그런 약간 그런 건 좀 있다. 있었죠. 그러면 혹시나 오늘 방송을 보는 후배분들이 맞아. 편하게 지훈 씨한테는 저는 아이들아 나에겐 편하게 다가와도 된단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편하게 다가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럼요.
후배들이 다가올 수 있는 선이라는 게 네. 그러니까. 있는 것 같아요. 아, 어쩔 수 그게- 없어요, 그건. 제가 요즘에 어. 약간 외딴 섬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왜요? 요즘에 저희 중증연센터도 세트가 되게 컸거든요. 그러니까 입구를 딱 열고 이렇게 길잖아요. 저기 모니터석 있는 데까지.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치 무슨 놀이공원처럼 막 온갖 곳에서 막 웃음꽃이 만발해요. 막 웃어요. 막. 맞아, 뭔지 알아. 그럼 제가 지나가면서 좋은 아침, 좋은 아침 이러면 조명이 꺼지듯이 웃음소리가 알아. 너무 공감돼요. 마치 빌딩에 불이 나가듯이 그 싱그럽고 아유. 그 활기찼던 분위기가 네. 하나둘씩 꺼지는. 아. 근데 요즘 회식은 또 새로운 게 그 빈말이 없더라고요. 이게 후배들끼리 모인 자리에 이제 가가지고 같이 대화 좀 하다가 제가 그냥 그럼 이제 먹고 저기 니들끼리 있는데 괜히 내가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일어날게 이러면 네. 안 잡아, 안 잡아. 안 잡아. 네, 안 잡아요. 아, 요즘은 잡는 걸 바라는 네,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안 잡아, 안 잡아. 그냥 깔끔하더라고요. 아예 가지 않으면 더 네, 좋고. 네, 예. 그냥 누린사 정도. 네. 잘 먹고 있지? 뭐 이 정도. 고기나 좀 보내고. 그리고 현실에서의 주지훈 씨는 좀 어때요? 나랑 좀 백강훈의 어떤 그 공통점? 그런 공통점은 뭐 선배님들랑도 일을 많이 하면서 많이 배워서 이제 현장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뭐 화를 내거나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요. 막 관계상 이렇게 조금 친해서 조금 이렇게 말을 둘러 하다 보면 이게 해가 지거든요. 이제 그 커트를 딸 수가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야 빨리 왜냐면 웬만한 인간한 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해지기 전에 찍어야 되는 씬이 있으면 돌려 얘기하다 보면 좀 다이렉트하게 정확하게 그런 걸 갖고 피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. 실제로 중증해상센터 찍을 때 온도가 높고 깊은 회의를 하다 보니 힘들잖아요, 모두가. 힘든데 누군가 그러셨어요, 저한테. 이 작품 가지고 세계 1등 하려고 그러시냐고. 제 대답은 이 작품을 만드는 목표는 세계 1등이 아니다, 전혀. 근데 세계 1등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. 그잖아요. 그럼 우리가 혹시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이게 작품적으로 만족을 못 드리면 너무 후회스럽잖아요.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. 보이는데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. 보이는 걸 넘어가면 약간 너무 직무유기 같잖아요.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더 편할 것 같잖아요. 근데 내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 기억이 저한테 남잖아요. 내가 이 일을 대하는 태도와 여기에 쏟아부은 시간을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여도 제가 절 속일 수는 없죠. 아니 요즘 그야말로 이제 주지훈의 전성시대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지훈 씨 작품이 또 역주행을 한다고 그래요. 주지훈 씨의 작품이 또 잘 되니까 전작들이 다시 차트에 오르면서 필목 깨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저희 중증 감독님이 저랑 좋은 친구들이라는 영화를 같이 했던 감독님이고 그리고 10년 정도를 좀 고생을 했어요.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재기를 한 건데 너무 큰 사랑을 받잖아요. 그래요. 너무 신나나 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막 캡처를 떠서 막 매일매일 야 이거 봐라. 야 이게 말이 되냐? 말하면서 막 보내요 저한테.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주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분이 뭐 당연히 좋죠. 저희 찍어놓은 거가 막 많은 분들이 더 보면 그럼요. 좋잖아요. 네. 좋죠. 이게 이제 지훈 씨가 올해로 데뷔 20년 차. 이제 연차가 이 정도 되면은 또 업계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많이 떠돌아요. 네. 예, 주지훈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저희가 좀 추려서 한번 오늘 질문을 드려볼게요. 주지훈이 웹툰 원작 작품을 하면 대박이 난다.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배우들이 처음으로 대중분들한테 각인된 이미지가 분명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, 그러니 저는 궁이라는 만화 원작의 판타지물로 첫 인사를 각인을 시켰으니 그렇죠. 어릴 때는 그거를 되게 떨치고 싶었어요. 그래요. 그러니까 배우가 막 왜냐면 너무 그런 이미지에 귀속되는 것 같으니까. 근데 세월 지나 돌이켜 보면 그때 궁처럼
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요. 한두 편 더 할 걸. 아. 교복도 한두 번 더 입고 막 그런 후회가 되더라고요. 언제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떨쳐내고자 그런 예, 게 예. 들어와도 좀 고사를 예, 했는데 그래서 그 궁때의 나의 모습을 보면 좀 지금 보면 어때요? 왜 갑자기 그때가 약간 좀 장발 아니었어요? 이렇게. 몇 편 더 할까 뭐 네, 생각한다고 맞죠?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갑자기 지금 뭐예요? 장발이었어요. 예?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세월이 흘렀으니까 참고로 궁때 그 헤어스타일과 이 모든 것은 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. 타이밍에서. 근데 그때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니까. 그냥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던 이준기가 있었기 때문에 준기 저 제일 친한 친구예요. 준기 너무 친한 친구라 잘 있지 준기야. 우리 며칠 전에 전화했는데. 네. 근데 그때는 근데 밴드 활동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, 제가. 그래서 자작곡이 있으시대요. 네. 아 진짜요? 네. 제목이 인드레인? 근데 14년 전이라 네. 아, 근데 작사, 작곡 제스터스라고 했어요? 하는 밴드의 네. 보컬이시래요. 그 당시에 밴드를 하고 싶어서 주위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해가지고 제가 다 돈 주고 그리고 뭐 부산영화제에서 공연도 하고 막 했어요. 근데 뭐 저는 당당하게 뭐 누가 뭐 욕하려면 해라. 왜냐면 당당했어요. 왜냐면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. 그렇지, 그렇지. 무료로 한 거니까. 네. 그거 어떻게 그룹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한 1, 2년 정도는 막 같이 그러니까 재밌잖아요.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는 거니까. 그러다가 공연도 한두 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각자의 이제 삶으로. 네. 또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모일 수도 있는 그럴 수 거고요. 있죠. 예, 예. 예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